그래서 요지는 풍수지리를 배워서 뭐 할 것이냐. 그래서 마지막 그거죠. 일명, 이운, 삼풍, 사적, 오독이죠. 그죠? 얘기 안 했어요? 네. 몰라요. 뭐 말씀하시죠? 일명, 운명, 명, 자기 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 다 포기하지 마.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운이 들어오지, 운. 3, 4번 들어오잖아요, 3, 4번. 하나만 들어오면 돼요. 여러분들은 3, 4번 들어왔어요? 이제서 나는 운이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왜? 90까지면 3분의 1이니까. 30대 한 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40대 두 번 들어왔을 거고, 60대도 마지막 들어올 거 아니죠. 빨리 들어온 사람들은 20대 다 들어가고 그랬지만, 이것도 못 잡겠다. 삼풍이에요. 풍수지리적으로 고쳐봐요. 그렇죠. 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기 시골은 주죠. 아무리 돈이 없어도 시체는 남기잖아요. 그것뿐이 아니죠. 맹자는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죠. 왜? 아들내미 공부시키기 위해서. 왜 그랬어요? 그것도 풍수죠. 이사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니까. 아, 집안에 청소만 잘해도 풍수죠. 오케이.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사적하래요. 적선을 하래요.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 한 끼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적선해요. 너무 도와주면 다른 사람이 어때요? 분명히 도와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오독해라. 공부해. 오독. 강태공이 60세인가 70세인가 그 천거되죠? 올라가죠? 네. 낚시. 자, 그래서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이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는 방법을 개운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개운법이라고 그래요. 일명, 이운, 삼풍, 사적, 오독이라고 그래요. 이 중에 또 풍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말을 빚고 실은 올해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직 운이 한 번 더 남았나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풍수지리라는 것이 꼭 그 내가 묘를 쓴다, 집을 짓는다는 것보다도 어떤 물건들, 장소 정체성이 아까 얘기했죠, 그죠? 물리적 자연환경 내에서 인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좋아요. 물은 어떻게? 풍수에서 물도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자, 수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지구상에서 모든 생명체는 수로 시작돼요. 그래서 태양 다음에 수, 금, 지, 화, 목도 천해명이에요. 그래서 수가 제일 먼저 나와요. 금수지란. 그죠? 네. 수가 왜 생긴다고 그랬죠? 동쪽은 봄은 목이죠. 여름은 화잖아요. 여기 금이죠? 여기 수죠. 북방수죠. 씨앗. 봄에 나무가 씨가 나서 여름에 꽃을 피면 가을에 열매를 맺어. 열매가 맺고 나면 열매 안에 뭐가 있어요? 수. 씨앗이 있죠. 씨앗은 뭐예요? 이 모든 영양분의 결정체가 수예요. 이것이 겨울에도 안 죽잖아요. 냉정이 나도 씨앗은 살아나죠. 몇천 년 지나도 네. 살았어요. 그래서 이 수가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수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수금지와 목도 수냄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동양에서는 벌써 수가 인간의 그것은 서양 철학자들도 다 얘기했어요. 아르유베드 누구야? 뭐 히포크라테스 역시도 모든 것은 근원은 수다. 그 수치료법이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온천욕을 하고, 그죠? 이 수가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바람 두 개죠? 바람과 물. 이거 풍수잖아요. 여기다가 땅, 거기에다가 결을 보는 방법, 이것이 이제 풍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게 이런 걸 하면서도 가끔가다 이렇게 꼭 풍수라는 것보다도 뭔가 하나의
자연과학적인 점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좀 특이하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무슨 평양지에서 용을 본다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평양지에서 혈의 형체를 보는 거, 혈의 형체는 어떻게 볼까요? 평양지에서 자, 평양지 혈의 형체를 어떻게 봐요? 올라와 있겠죠. 약간 올라와 있겠죠. 내려가면 아니 양택에서는 어때요? 양택은 평평한 양이죠. 그러면 양으로 오면 우리가 보통 양내 음내 양수란 말이에요. 양으로 오면 뭘로 받는다? 그렇죠. 양내 음수죠. 어떻게 받아야 돼? 양으로 오니까 평평하니까 약간 올라가야 돼. 그래서 높은 곳이 좋은 거예요. 양택에서는. 그럼 산에서는 음이죠. 네. 산은 음이죠. 네. 그럼 혈은 어디 있을까요? 양내양수 수업 들어가는. 그래서 평평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이라고 그랬죠. 여기 움직이면서 동이라고 그랬죠. 평평하니까 양이죠. 그래서 음내 양수예요. 축동평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풍수지리는 양내 음수, 음내 양수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평양지에서도 혈을 볼 때는 약간 올라온 것이 다 혈이야.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물이 가로막으면 되겠죠? 자, 보세요. 여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슬라이드 쇼기. 현재부터, 오케이. 왜 이래, 이것도. 됐다. 자, 그래서 다음에 보면 이러한 그림들이 있어요. 여기. 자. 양으로 왔으니까 약간 높은 데로 차면 되겠죠. 또 바깥에 낮은 지형이야. 여기만 높아. 그럼 당연히 맥이 이리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야? 그럼 앞에가 가로막아야지, 물이.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음으로 가면 양으로 가고. 여기서는 왜 일로 가는 걸 생각해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가 낮으니까 여기 저자라 써있어. 낮게. 그러니까 높다는 얘기죠. 여기 맥이라는 거야. 맥 따라서 가겠죠. 여기 혈이야. 전번에 내가 지도에 그리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똑같아요. 이것이 평양지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지에서는 한치만 낮아도 물이고 한치만 높아도 혈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보는 것들이 다 이렇게 해서 평양지에도 혈의 형태가 보인다. 그래서 밭두덩이 여기 보면 밭이 있죠. 논에도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김제평야에서 모악산에서 김제평야를 지내서 황산까지 오는 이렇게 오는 이 중간에 혈이 있더라. 그래서 조그만 미미한 걸 다 연결시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둔벙들이 있더라. 왜 둔벙이 있어요? 맥을 따라서 뭐가 와요? 물이 따라오죠? 맥을 따라 물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골육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도 물이 나오는 건 그 이유예요. 골육수에 이게. 맥을 따라서 물이 가요. 그러다가 여기 타니까 쏙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산 정상에도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왜 물이 나오냐는 얘기지. 이 안에는 이 맥은 굉장히 단단하겠죠. 다른 건 전부 다 논인데 여기 맥 가는 데만 단단하고 흙이고 아직 박하지 않는 데는 돌이니까 그걸 따라서 물이 같이 가. 어디서부터? 모악산에서부터 내려왔어. 그러다가 요게 이쪽에 이렇게 나와서 형성된 것이 둔벙이야. 그럼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평양지에도 평평하게 한치만 높은 다 용어로 보는 거야.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방법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을 이제 산할지미 이론인데 참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혈의 형태를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는 거지. 그러니 앞에는 이제 순위대가 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시고요. 평양용에서 평평한 땅과 낮은 땅을 찾는 법. 어때요? 그것은 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죠? 물이 어딘가요?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수요로 측면을 짓는다. 그러나
물이 감싼 수요로 측량지만 무슨 말이냐면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맥이 이렇게 여기 합수처죠. 이게 분이죠. 이게 합수처죠. 이게 분이죠. 여기 이게 큰 물이라면 이렇게 합수처죠. 이 물하고 합친 게 여기죠. 그럼 맥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가죠. 이 터가 있었어요. 이렇게. 벌써 향이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물이 감싼 수요로 충력을 증명한다는 얘기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네. 맥이 시작되는 곳에 뭐가 따라서 간다? 기가 따라가고 우리 따라고. 물이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높은 곳이죠. 낮으니까 이쪽으로 물이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아까도 여기도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면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있더라. 자, 이렇게 물이 흐르더라. 평평해. 또 근데 여기서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여기 중간에가 높겠죠, 그죠? 합수죠. 그래서 열로 물이 내가 있죠. 여기서는 열로 물이 내가 있죠. 네. 그죠? 이리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기가 낮으면 어때요? 물이 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맥이니까 이게 맥이죠. 그 맥이 이렇게 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합수처. 감싼 요라는 감싼 요자예요. 물이 감싼 가운데 이걸 보고 맥을 본다. 왜? 이것이 분이고 항상 지금 얘기했던 이게 합이죠. 그리고 여기서 맥이 일어나는 곳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가 시작되는 곳이고 물이 시작되는 곳이고. 그게 기본 이론에 충실하면 된다. 맥이 시작되면 항상 기가 따라. 그렇죠. 그래서 물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 게 그 토를 볼 때 낮다 높다 뭘 보면 중간에서 물이 어느 쪽이 더 물이 흐르는 흐르는 쪽이 여기서 가까이 흐르면 여기가 낮은 거예요. 저쪽 흐르면 여기가 낮은 거예요. 당연한 시 아닌가요? 여러분들 비가 오면 자 보세요. 재밌는 게 수천리 우리 어떤 그 경우냐면 영치산이라고 장안산이 여기에요. 여기서 금강물이 대설까지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영치산이 어디 있어요? 장안산이라고 저기 우리 동네에 있어요. 전라북도 장수에 있어요. 맥이 쪽으로. 장수에서 금강물이 올라가요. 대전까지. 발원해서 왜 그럴까요? 여기가 낮다는 거예요. 여기보다. 그럼 중간에 만약에 진안이 높았다 그러면 이게 못 가겠죠. 진안도 낮은 거야. 그럼 남쪽에서 지금 북쪽으로 그렇죠. 네. 남북수가 안 좋잖아요. 아 상관은 없어요. 그게 나쁘다 좋다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항상 그 서출 동류라고 해서 그게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실제로 중국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상관없어요. 중국은 서쪽이 높죠. 네. 동쪽이 낮죠. 그게 서쪽에서 동쪽이죠. 정반대.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동쪽. 우리나라 동쪽이 높죠. 백두대간이니까 이렇게 흐르잖아요. 강이 동쪽 동출 서쪽으로 돼 있지. 서로잖아요. 원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야 맞는 거잖아. 근데 말이 안 된다고.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이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택서적이나 풍수서적을 보면 가끔 하다 보면 주공이 간 방향에 이렇게 들어간 터는 되게 좋다라고 얘기해. 아 뒤에가 항몰도인데 왜 좋아? 왜냐면 주나라 주공이 산터가 이렇대요. 미치는 거야. 저걸로 사기치. 이래놓고 이제 사기 옛날 주공도 간 방향이 함몰돼서 부안 터지니까 아니 이왕이면 똑같아 해준 거 아닌가요? 물 흐르는 거. 그죠? 사기치. 이런 것들을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맹신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생각해봐야 돼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물 흐르는 방향은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그렇죠? 관계가 없다. 물 흐르는 방향. 자 항상 얘기하는 것은 물이 어디로 흐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보국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앞에가 이렇게 안산이 탁 돼 있어요. 북쪽이에요, 북쪽. 혈 안 쓸 거야? 써야죠. 써야죠. 바람 안 들어오잖아. 써야죠. 이게 물이 어디로 흐르냐? 여기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겠죠. 이게 나가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래?
서출동류가 아니라서 인공이다. 말이 안 되죠. 여기다 집 질 때 어떻게 할게요? 여기다 집 지라면. 그럼 당연히 여기서 북향을 해야죠. 이쪽으로 할 수는 없잖아. 높으니까 산이. 그리고 북향은 안 된다. 원체적으로 보면요. 북은 수잖아요. 수는 수관 재물이라고 그래요. 북향집으로 문이 났고 북향 쪽으로 하는 집터가 실은 부자가 더 많아. 통계적으로 보면.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항상 멋이 우선이다. 우리 첫 시간에 그랬죠. 멋이 형세가 우선이에요. 형이 우선이에요. 이법은 그 다음 문제야. 동쪽으로 해야 되냐, 남쪽으로 해야 되냐, 무슨 방향에 뭐가 있었냐. 아니, 천조시설이 하늘에서 만들었는데 꼭 동쪽에다가 목성체 만들고, 서쪽에다가 금성체 만들고, 남쪽에다가 화성체 만들고, 북쪽에 수성체 만들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형을 먼저 봐야 돼요. 성봉이죠. 이 형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법을 적용해요. 이법은 무시를 하면 안 되지만은 최악의 전혀 안 될 때 이때 이법을 적용해라. 마지막에. 당연히 남쪽이 좋은 건 알죠. 그런데 아까 같으면 어떻게 해? 북향으로 해야 되죠. 북한으로 해야지. 그러면요. 맞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부터 얘기했어요. 이기가 아무리 맞아도 형기가 안 되면은 발복이 안 된다. 이기가 안 맞더라도 형기적으로 맞으면 발복이 된다. 그럼 그거 무엇이 우선이에요? 형기가 우선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용이 우선이죠. 수보다. 그러죠. 용보다 수가 우선이에요. 아, 높은 산에 가면 수 보여? 물 안 보이잖아요.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계란수도 있고 그 계란. 항상 용이 정확하면 청룡백구가 없어도 돼. 그래서 양택에서는 뭐라 그래요? 양택에서는 이렇게 산이 이렇게 이런 데 마을에서 앞에 안산 없어도 돼요. 여기는 왜 양택이니까 여기는 말이 1000마리 정도 틀어놓게 넓어야 돼. 그러니까 안산이 필요 없은 게 양택에서 안산 찾는 사람들은 꽝이야. 멀리 조상만 있으면 돼. 근데 은택은 안 되죠. 왜 그래? 은택은 조그마한 트죠. 지기를 먹고 살 땅의 기운이죠. 땅의 기운을 먹으니까 앞에 있어야 되고, 양기는 뭐예요? 양의 기운, 태양의 기운을 먹잖아요. 그냥 넓어야죠. 이 차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는 정립 단계를 들어야 돼요. 평양에서 보는 방법. 이것은 이렇다. 두 번째. 양택지의 뾰족한 부분을 비유하는 법. 자, 어떤 경우냐, 이런 경우에. 내가 집을 샀는데, 이렇다야. 화취. 여기서 집을 해야 돼. 취자, 이걸 갖다가 화취라고 그래요, 화취. 불이 취자예요. 부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새 부리가 뾰족하죠? 새 부리처럼 생겼다고 화취라고 그래요. 화취. 여기 나가 있네. 화취라고 그래. 어떻게 할 것이냐? 비도. 이럴 때는 이제 간단하죠? 이게 화하니까, 우리 양택에서는 뭐예요? 화가 친다고 그러죠? 뒤에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승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뒤를. 그러니까 이게 화야. 화가 금이죠? 근데 이 터가 안 좋아.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 화를 밀쳐서, 밀칠 애자야. 밀쳐서, 뭘로 밀쳐서? 금으로 만들어서. 화를 밀쳐서 금으로 만들고, 잘라내는 거야. 그리고 화를 잘라버려라. 애금전화라고 해. 애금전화. 자, 여기 나와 있어. 여기. 자, 애금전화. 자, 산의 모습이 금의 머리와 화가 달리. 이런 거 필요 없지 말고 이걸로 생각해요. 예? 그래서 왜 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뒤에도 금이고 이것도 금이 금비금이죠. 도와주죠. 그래서 이거 갖다가 평평하게 평평하면 어떨까요? 토생금. 이것도 좋아. 토생금이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수능처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 금생수지가 설리를 해버려. 안 좋죠? 그렇죠. 빨리 나가네. 목으로 해도 안 좋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떨 때 사용하냐면 산에서 애금전화라고 이거는 산에서 혈장이 잘 내려서 이렇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좋죠? 여기다 혈을 썼어. 그럼 뒤에는 승금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죠? 어때, 이거? 이거 이대로 쓰면 안 돼. 이럴 때 과감하게 잘라라, 어디를. 뒤에는 자르면 안 되지만 앞에는 잘라버려. 금으로 만들어, 금으로 맞게. 아니면 일자로 자르기. 그래서 우리 보통 일자로만 자르죠? 에이. 그 노수에 가면 거의 다 일자로 자르잖아요. 왜 그래요? 토지요. 평평하니까. 이게 금이죠. 토생금이에요. 그래서 일자로 잘라요. 그래서 앞에 작업할 때 앞에 갖다 평평하게 하는 이유는 그래서 평평하게 하는 거예요. 토생금이에요. 석축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애금방목이라는 말을 하려면 애금방목. 자, 이런 경우가예요. 이런 경우. 자, 이렇게 생겼어요. 튀어 나왔죠? 이게 목이죠? 네. 목이라고 그래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쓰기는 쓰는데 이대로 내려두면 어떻게 돼? 그냥 설리가 돼버리죠. 이 앞에다가 웅덩이를 만들어줘. 그럼 어떻게 해요? 수죠. 수생목. 금생수. 또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둥그름 하니까 금이죠? 금생수, 수생목. 그래서 서로 상생상극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양택에서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평양지, 평평한 데다가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어. 네터가 평평해. 원래는 혈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됐어요? 앞에다 만들어 일조 만들어. 그럼 여기밖에 없었을 때가 내 땅이 뒤에 단단하게 그걸 채워. 도다. 승금 만들어. 승금이 되죠? 네. 사상을 이빨 둘러. 이렇게 높게. 와일처럼 높게 둘러. 바닥 안 들어가죠? 네. 앞에 여기다가 절할 때 이렇게 당겨놓고 여기 밑에다가 이쯤에서 밑에 1.5m를 파. 왜? 1.5m에다가 혈을 매장을 하니까 보통 돌 댕기고. 이만큼 파가지고 여기다가 돌을 치고 조금 이렇게 이 정도 파. 많이 파지 말고. 그러고 나서 돌 채우고 여기다 치워. 위에다 떼입혀. 그럼 여기 있는 물들이 전부 다 모이겠죠? 그러죠. 그래서 뭐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밭에서 혈을 만들 수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건 뭐야? 웅택에서는 당연히 밑에다가 이렇게 표축하면 좀 그러니까 설계하니까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 하나 연못을 파면 되겠다. 네. 그래서 연못이 한 데는 거의 다 보면 뾰족하게 나와 있어. 목성처럼 나와 있어. 근데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 안 갔을지 모르겠다. 갔었을 때 왜 누구죠? 황희정승 묘인가요? 포천에. 포천에? 예. 네. 황희정승 묘가 아니 저기 태계 이황. 이황 선생님. 이황 선생님 묘가 이래요. 완전 유혈이에요. 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다 이렇게 연못을 만들었어요. 연못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트 모양. 이렇게. 비쭉하게. 삼각형으로 연못을 만들었어요. 치죠? 옛날에 홍수들 모셔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지? 기본이잖아요. 여기요. 충무. 일자가 쳐요. 이왕이면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어때요?
앞으로 청청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둥그름하게 하면 어때요? 다리 사면 기우니까 별로 안 좋겠죠.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때는 만들 때는 가운데다가 돌을 싸서 동산을 만들어. 이게 금이죠? 이게 수죠? 금생수. 이럴 때 수기운이 많아져. 그래서 광주인가 어디 고창이가 왜 무슨 저기 어디 뭐죠 왜 정원 박람회 하는데 그죠? 순창 가면은 정원 박람회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잘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 몰라요. 이렇게 연못을 가운데다가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 둥그렇게 그래놓고 약간 올려가지고요 위에를 딱 잘랐어요.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만들어놨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수죠, 토죠, 금이죠. 토생금 금생수예요. 기가 막히게 만들었죠, 정은. 그래서 뼈 쪽 하지 않고 전부 다 위에 그 토성체로 잘랐어 다. 그래서 야 이거 누가 보고 풍수 좀 아는 사람이 했구나. 얼마나 좋아요. 토생금 금생수. 선생님 저게 제각 치면 어때요? 제각 앞에 제각을 치더라도 여기다 제각 치면 어때요? 뭐? 제각 치면은 이게 뼈 조각이면 안 돼. 토성체를 치려면 그러니까 토성체는 상관없어요. 토생금이니까. 근데 여기다 뼈 조각에 철탑을 세웠다. 화극금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왜 산에 가면 정말 좋은 산인데 전부 다 철탑 세워놨어. 뾰족하죠? 요걸 덮어씌워 목성체로. 어떻게 덮어요? 근데 전선철탑은 또 잘하죠. 안 돼, 이거. 그래서 이게 시골에 참 웃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산이 있으면 꼭대기에 세우지 말고 뒤에다 요만큼 세우면 뭐가 돼요? 요성이 되죠? 귀성이 되죠, 귀성. 아, 뒤에서 받쳐주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내려서 여기다가 박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귀성이죠. 아, 뒤에 있는 것도 귀성이라며. 일하기 힘드니까 거기다가 생각. 정대산 꼭대기. 그런데 이걸 이렇게 자 이거 우리 말- 그래서 애금전환, 애금방목 이럴 때 애금방목 원래는 애금방목이라는 것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싹 들었을 때 여기다가 혀를 써서 여기다가 그 저수지를 만든다. 이게 애금방목인데 그냥 애금방목도 아까처럼 똑같이 밑에다 이렇게 해서 개금수시라고 해요. 개금. 교수님 있잖아요. 우리 묘가 있으면 시골에 가면 옛날에 막 길 옆으로 보통 돼 있으면 길 쪽 따라서 우리 그 농촌에 전봇대 막 많이 세우잖아요. 네. 옆에가 있어 양쪽으로. 네. 아니죠?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이낙연이 아버지면 그 아버님은 뒤로 치나요? 묘로. 저렇게 하면 됐죠? 그 다음에 자, 그 바닷가에서 양택에서 바닷가하고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터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끝에다 이렇게 했죠? 그 물이 이렇게 환포했죠, 그죠? 양택에서는. 바다에도 이렇게 지면 어떡해요? 바람 기가 막히게 막혔죠? 그래서 바다에서는 쏙 들어가는데 여기가 열리죠. 다르죠? 네, 바다하고. 자, 여기서 하나만 들어가고 얘기할게. 일단은 이건 수기가 강하죠. 수기는 음기죠. 네? 수기가 강해. 그런데 여기서 집을 지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향을 보면 어떨까요? 수기가 엄청 강하죠. 이럴 때 짓는 방법 하나. 이런 터라면 이 앞에가 명당이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짓는 거예요. 이렇게 져서 이쪽으로 창문을 이쪽으로 대. 그럼 약간의 바다가 보이죠. 그 다음에 앞을 향을 여길 대.
그러면 향은 왜? 양기를 취하죠. 그러면서 옆에서 수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약간 양수 겹장이야. 이럴 때 여기서 이렇게 짚어버리면 이건 꽝이야. 모든 건물이 그렇게 짓잖아요. 근데 바다 쪽으로 정경층이 삼각이니까 다 그러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내려오잖아요. 맥이. 그러니까 이렇게 짓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바깥에는 바다 보이잖아요. 방에서도 약간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남향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안산이죠. 넓지요. 방향은 이쪽으로 하더라도 그렇죠. 창문을 크게 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럼 되죠. 그러면 바다 전망이 중요하니까 일단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 이게 이 집이 아니 이게 지금 제가 그 천기누설인가 어디선가 나뭐 찍어달라 해서 가서 해봤더니 요거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해설해 준 거거든요. 봐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디에 있는 요 되게 좋은 터라고 해서 하더라고요. 음택 같은 경우는 교수님 있잖아요. 조대수가 들락달락 해야 좋잖아요. 물이. 그게서 조래수 배수. 나오죠. 자, 조래수. 조래수는 여기 바다인데, 응? 바다인데 이게 여기다 썼어. 물이 빠지면 여기가 전부 다 뻘이야. 또 들어와. 그러니까. 이것은 되게 좋은 거예요. 이건 조래수라고 해요. 조래수. 조진명당이라고 하죠. 이런 조지명당이라고 네, 조진명당.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금성체로 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앞에가 뻘이 있고 여기 약간 금성체로 돼서는 뭐라고 이름 질까요? 금구 몰리형. 금거북이가 어디로 들어간다? 진흙 속으로 들어가는 형국이다 해서 대체적으로 이럴 때 붙이는 형국명이 금구몰리형을 붙여. 교수님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우리 들파운데 논 가운데 그 뼈쪽에 속는 있잖아요. 둥그렇게. 네. 그걸 갖다 금구몰령이라고 있는데 밖에 있는 거는 저건 금구몰리형이라는 것은 용 자체가 금구몰리형이지 사격 자체가 금구몰리형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여기서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흙 속으로 들어가는 데가 금구몰리형이에요. 그럴 때는 정확하게 말하면 진흙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금구몰리형이에요. 이게 몰리가 아니라 여기에 금구예요. 금구. 이 금구가 진흙 속으로 들어간다. 뭐하러 들어가요? 무언가 음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부가 있죠. 부. 네, 부자가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다. 바닷가에서 양태. 근데 바닷가하고 우리 평자가 틀리죠. 그래서 왜 그래? 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좋은 터예요. 조진명당이라고 그랬죠? 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조진명당. 그럼 이게 양택에 좋다는 거예요? 음택에 좋다는 거예요? 조진명당. 양태금도 다 좋아요. 아, 다 좋아요. 아 근데 방향이 그리고- 저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어디가요? 조지명당 할 때 우리 용이 용이 일로 가죠, 당연히. 여기 일로 가죠. 그러니까 묘가 그쪽으로 봐야 여기 이럴 경우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다 혀 쓰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혀를 쓰는 게 있어요. 폭 튀어나와서 이렇게요. 그러니 바라보는 방향이 저쪽으로 그렇죠, 되고, 이쪽이죠. 당연히. 이쪽 저하고 네, 금방 그렇죠. 말씀드린 음택은 조진명당에 관계없이 이쪽으로 우리 이게 이제 물이 차있다, 항상 차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안 되겠죠. 네. 수가 크니까. 그래서 한강 변에는 묘가 없어요. 한강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대체적으로 바닷가를 보고 쓸 때는 이제 조진명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였어요. 그죠? 그럼 금구 몰리형. 몰리형도 양택도 좋고 음택도 좋고 금골리형인데 다 좋은데 바닷가에서는 여기다 쓰면 안 돼. 바람이 엄청 세요. 여기다는 집지면 안 돼. 여기는 들어갈 게 뭐라고? 산차를 같은 거. 바람 무지하게 세잖아요. 바닷가에 이렇게 뾰족 나오는데. 형아지시. 그렇지. 아무튼 세죠. 그 이쪽에 쓰는 여기는 쓰면 돼. 여기는 쓰고 온포가 아, 아니야. 근데 그쪽에는 그럼 산소를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산소는 쓸 수는 있는데
이때도 여기를 보면 여기서 보면 안 돼. 왜냐면 너무나 세 수기가.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그럴 때는 상관없어. 서해안 얘기. 서해안 그런 게가 있어요. 가다가. 저 안면도에는 안면함이 조신명당인데 참 멋있어요. 네, 바닷가에서 자 그다음에 자 이건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알아줘야 할 게 뭐냐면 산용과 평양용의 차이점. 산용과 평양시 용의 차이점. 자, 대개 산용은 조종, 지간, 장엽전을 갖추고 있다. 그렇죠? 산에서는 다 있죠. 그렇죠? 근데 행용의 양수협성하고 있으면 결혈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산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면 용이 내려오면 어때요? 같이 물이 따라 내려오죠. 평양지는 거의 안 보여요. 그죠? 안 보이죠? 되게 아까 봤을 때 우리가 뭐에 했다면 둔봉이라고 했었죠. 평양지에서 이게 그 김제평양이나 평야지 가면은 둔봉이라고 그러죠. 네. 무게수 따라. 저기 매수.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거 뭐 저기 저수지라고 그러죠. 산 그게 막 저수지라고 그러죠. 조그만한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방수. 근데 산에서는 물이 따라 내려오죠. 협성하죠. 그다음에 고산은 수능으로 산을 감싼 것. 자 무슨 얘기냐면 수능이라는 건 뭐예요? 푹 튀어나온 것 얘기예요. 푹 튀어나온 거. 그렇죠. 그래서 개금 이것이 푹 튀어나오면 안 되겠죠. 이게 약간 들어왔다가 내려와서 살짝 이렇게 돼야겠죠. 네. 평이 돼야죠. 이게 이렇게 둥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양인데. 그래서 뭐라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서 이걸 딱 개금이라고 그래요. 자, 참 말 잘 쳤죠. 개면의 개자에다가 금성체가 약간 개면됐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요것은 금이에요. 금. 그렇죠. 살이죠, 살. 네. 요것은 어때요? 쏙 나와서 이렇게 됐으면 이것은 양이에요. 음내양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사는 사세로서 분합을 보고 평지에서는 수로 본다. 무슨 얘기예요? 당연히 산에서는 이렇게 큰 용이 내려오니까 이 사격으로 보죠. 근데 평양에는 뭐가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물밖에 안 보이죠? 이게 물로 봐야 돼. 물로 봐야 돼. 용이 가는 거지. 사격도. 또 평양은 수세로 분합하자. 그 다음에 평양은 수세로 분합하고 심용하여 산수계고. 그 다음에 근데 자 똑같죠? 수세로 분합을 본다.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물이 이렇게 흐르더라. 큰 물이 이렇게 흐르고 중간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렇게 보더라. 이렇게 있더라. 근데 이게 평평해. 어디서 용이 오는지도 몰라. 여기서 일로 흐른다면 여기가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높은 거죠. 여기보다는 여기가 낮은 거죠. 여기보다 여기가 낮은 거죠. 간단해. 제일 먼저 뭐야? 큰 물 앞에 흐르는 가로 봐. 요게 여기로 가. 그럼 여기가 높은 거야. 여기가 높지만 여기서도 여기가 높고 낮고 여기 높고 낮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수세로서 분합으로 본다. 분합. 이렇게 해서 분합으로서 수세를 본다. 자, 그 다음에 고산은 기복의세로 본다. 그렇죠. 평양은 방수의 함이 적다. 평양의 방수는 허함이 적다. 무슨 뜻이냐면 그 고산을 기복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밑에는 그냥 약간 저함이죠. 높거나 약간 높거나 약간 낮거나 이게 약간 낮으면은 이게 높고 이게 낮다. 그러면 어때요? 매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로 본다. 똑같은 얘기예요. 같이. 자, 그다음에
고사는 마디마다 분지하고 결인이 하나다. 근데 평지는 수리고 분지가 결합하면 육칠이다. 안보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산에서는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서 맥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평양지 보여요? 아까 전번에 봤지만 우리가 이 모악산에서 여기까지 황산까지 오는데 결국 물을 봐야 돼. 약간 둔동만 있었고 몇 개가 안 되죠. 안 보여요. 맥이 나가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10의 60이다.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고산은 음이 많다. 그러므로 양에다 써야 된다. 평평한 데가 혈이다. 평양지는 순양이니까 음에다 써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왜 그럴까요? 이유가 왜 높은 데다가 평양지를 써야 될까요? 산은 뭐가 무서워요? 바람이 무서워. 평양지는 뭐가 무서워요? 수가 무서워요. 여러분 김제평야하고 장수 우리 집에하고 어디가 바람이 셀까요? 장수가 세요.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아파트 골바람이죠? 기가 막히게 세요. 근데 평평한 곳은 쫙 퍼져가기 때문에요. 바람이 안 무서워요. 그래서 평양지에서는 수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깊이 묻는 거예요. 산에서는 바람이니까 환포가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묻는 것도 틀려요. 이것들 갖다가 같이 해라. 평지는 이런 말을 아까 얘기했죠. 평지는 양이 많으니까 돌아온다 올라온다 그죠? 고산은 성질이 강하다. 낮은 유하다. 우선 또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줘야 되죠. 고산에서는 맥을 타니까 맥이 하장한다. 무슨 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 산에서는 일선에 하장한다고 그러죠? 맥이 이렇게 오니까 일선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하장하죠. 이렇게 맥을 타죠. 평양지에서는 어때요? 양태는 어때요? 이런 데다 쓰면 난리 나죠? 그죠? 이런 데다 쓰면 난리 나죠? 평양지는 어때야 돼요? 평평하게 와야 돼. 넓어야 돼. 왜 그래요? 평양지니까 넓어야 돼요. 넓기 때문에 이것은 양을 취한다. 그 다음에 고산은 성질이 강한 것을 가지런해야 한다. 그래서 항상 높은 산에서는 사격이 가지런히 지혜를 유도한 거고 그러므로 높은 언덕에 그러므로 산기슭에 하장한다. 그래야 전면이 유하다. 했고 평지는 딸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으로 이제 평지하고 평양지하고 보는 방법들을 다 해놓은 거예요. 거의 같은 소리들이에요. 혈법이 같다. 나 여기서 산항의 혈법은 다르고 같다. 고산은 풍치를 끓인다. 아까 얘기했죠. 바람을 끓이고 평양은 첩신 분화반 계구환이니 고산은 풍치고 평양은 수급을 제발. 그 얘기 똑같이 또 나오죠. 그죠? 거의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요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똑같은 말들이에요. 산은 고요하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마땅하고 그 다음에 수는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항상 그 형의 반대 끝을 취하는 거죠. 성질 그죠? 그렇죠. 그러므로 고산의 곁에 있는 사격으로 점유를 하고 평양지에서는 물을 의지하여 영산다. 이게 정수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고산에서는 사격이 되어 있는가를 보고 점유를 하고 평양지에서는 항상 뭘 봐라? 물에 의지해서 수를 보고 전하기를 해라. 물이 가면은 그래서 용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라. 이걸 봐라.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다 거의 이것만 알면 다 똑같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끝났어요. 앞에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산양지미의 세계는 산양지미를 갖다가 산양지미의 이론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을까요? 우리가 지금 다시 생각합니다. 성틀어서 뭐예요? 계면이죠. 계면을 찾는 방법. 계면은 뭐 한다고? 혈의 진이냐 가냐. 그 다음에 혈의 크기를 본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지보라고 그랬죠. 크기를 보는 거. 이 두 가지예요. 근데 기본은 뭐다? 여기서는 분할이 기본 이론이죠. 이거는 횡하고 종횡이죠. 종횡. 그죠? 종횡이죠, 종횡. 이 두 가지예요. 이게 제일 그리고 항상 기가 시작되는 곳에는 산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기가 일어나서 같이 따라오고 기가 시작되면 물이 같이 따라온다. 그 다음에 물이 있는 곳은 항상 낮은 곳이다. 이것이 전부예요. 이것이 산항지미 전개. 이거 이론을 지금까지 했던 이론을 알면 여러분들이 지도에서도 용이 가고 멈추는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아마 이거란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서적에서는 접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원래 은택 이론인데 양택으로 끌고 들어와서 같이 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양택에서 혈증 찾는 방법 하고 몇